방정식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직선이에요. 우리 이제 아까는 지난 시간에는 평면 위에 점, 뭐 점 사이의 거리, 내분점, 외분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점들을 이어서 선을 만들어 볼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보시면 이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논리가 조금 헷갈리는 지점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 요거 나중에 원에 가서도 다음 단원에 가서도 똑같은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했다면 이제 두 직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립방정식까지 한꺼번에 합쳐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건 이제 공식인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쓰일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연습 많이 해서 외워두셔야 될 녀석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누구였냐 하면 이런 걸 무슨 표준형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y는 mx 더하기 n 저렇게 생긴 게 직선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당연히 이 x하고 y는 직선 위에 있는 좌표를 대입하는 거야. 그죠? 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먹은 직선 하나 그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예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직선 위에 좌표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 점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점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고 이런 점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만족하는 x랑 y는 무수히 많을 건데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좌표 평면에 쫙 다 찍으면 그게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해들을 다 찾아보면 그게 요 직선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x, y는 직선 위에 있는 좌표를 대입하는 거라고 치고 그럼 여기 있는 요 m하고 여기 있는 요 n 요 두 개의 숫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죠. 이 m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고 요 n을 뭐라고 부르냐면 y절편 이렇게 부르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의 이름은 기울기인데 얘는 y절편이고 기울기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 기울어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직선에서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 한국말로는 그냥 기울어진 정도인데 수학에서 말하는 기울기는 그래서 이 기울기의 정의는 뭐다? 좀 지금 당장 나오는 기호나 표현은 아니지만 어차피 알아야 하니까 언젠간 알아둡시다. 이거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불러요. 여기 델타라는 건 약간 세모 비슷하게 쓰는데 요거는 이제 한글로 쓰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건데요. 요 빨간 요 점하고 이렇게 두 개를 잡아보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건 여기서 요리로 갈 때 x 그림 너무 조그만가? 이렇게 그릴까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 x좌표가 얼만큼 변했는지 그리고 y좌표가 얼만큼 변했는지 x좌표가 변한 거 분의 y좌표가 변한 거 이걸 가지고 우리 기울기라고 말한다고. 그죠? 사실은 x가 얼만큼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낸 거니까 만약에 x의 변화량이 1이라고 치면 y의 변화량 자체가 그냥 기울기가 되는 거다. 즉 x가 1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요 점의 좌표를 x1, y1, x2, y2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x의 변화량이라는 건 x2 x1이겠죠.
y의 변화량이라는 건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죠? 이런 애들 다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표현 역시나 나중에 여러분 2학년 2학기나 돼야 볼 내용이긴 한데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변화량, 분의 변화량, 그래서 변화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변화하는 비율.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낸 비율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기 때문에 요 x의 변화량을 잴 때는 x축의 평행한 보조선을 긋는 거고 y좌표가 변화한 양을 그릴 땐 y좌표의 평행한 보조선을 그을 거기 때문에 이거 항상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이걸 x축이라고 생각해 보면 x축의 양의 방향, 이쪽이 양의 방향이에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 우리 보통 각의 크기는 단시계로 재는 거예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쪽으로 잰다고.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와 같다? 탄젠트 세타와 같더라 라는 거예요. 삼각비 할 때 했던 거다. 그죠? 여기가 세타면 이제 여기가 세타란 이야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가 사인이고요. 이렇게가 코사인이고 이렇게가 탄젠트였거든.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탄젠트 세타하고도 같은 거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옛날 옛적에 했던 거라 약간 졸리죠? 잠깨! 에어컨 켜야겠다. 추워도 어쩔 수 없어. 졸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y절편 얘기는 별게 아닌 게 저 y절편은 절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y축이랑 만나는 점이다. 그런 이야기죠. 축이랑 만나는 게 절편이니까. y축이랑 만난다는 건 요 점 이야기하는 건데 뭐 x에다 0을 대입해버리면 알아서 y절편만 딸랑 남을 거기 때문에 y절편 자체는 뭐 그냥 x좌표가 0일 때 어떤 점 지나가는지 나타낸 거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y절편은 그 정도 하고요. 칠판 애매하네. 아니 말한 김에 그럼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그냥 느낌상 느낌을 알아야 하니까 기울기 얘기를 조금만 더 하려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기울기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느낌을 알아야 하니까 만약에 기울기가 1이라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1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즉 기울기가 1인 직선은 대충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냐면 이 정도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야. 얘가 기울기가 1인 녀석이에요. 그죠? 45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x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 동일한 상태가 바로 기울기가 1인 상태인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커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더 가팔라진다는 거야. 그죠? 기울기가 2가 되면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변하는 양은 2배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x가 반만 변해도 y는 요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기울기가 2인 상태예요. 훨씬 더 가파른 상태인 거지. 그죠? 반대로 기울기가 줄어들면 이렇게 생겼으면 기울기가 대략 2분의 1 정도 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인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더 가팔라지는 거와 더 완만해지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기울기가 0인 녀석은 누구겠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0인 직선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양수였고요. 작아지다가 0이 됐거든. 반대로 돌아가면 그때는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가 되겠죠. 헷갈리지 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거든요. 기울기가 커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더 완만해진다는 의미예요. 왜? 기울기가 음수니까.
양수일 땐 이리로 가는 게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더 가팔라지는 게. 음수일 땐 이리로 가는 게 기울기가 더 커지는 거라고요. 사실은 똑같은 거 하는 거다. 이쪽으로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기울기 커지는 거고요. 이렇게 돌아가면 기울기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가파르다 완만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면 절대값이 커지는 건 맞지만 음수일 때는 숫자 자체가 커지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커진다는 것의 의미는 점점 더 완만해지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바짝 서 있는 거.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왜 없냐면 기울기라는 건 x가 얼만큼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데 얘는 두 점을 잡잖아요. 그럼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0만큼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분의 0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이라면 얘는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 x가 안 변해. 분모가 0이라고요. x는 안 변하고 y만 변했으니까 x는 안 변하고 y만 변했으니까 분모가 0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건 기울기가 빵이고 이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에요. 손가락 잘라줘? 이 기울기 얼마라고? 없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설명하고 있잖아. 이러고 나중에 와서 또 질문하면 난 웃으면서 대답을 어떻게 하냐 내가. 그치? 이 기울기 얼마라고? 얼마라고? 나도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응? 기울기 0, 기울기 없다. 응? 응? 그래서 이게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주어진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이제 책에 보시면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이야기한 요 표준형 첫 번째 거 아예 문제에 기울기 주어져 있고 기울기 m이라고 주어져 있고 y절편이 n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그럼 얘는 그냥 y는 mx 더하기 n 이러고 끝나면 돼요. 그죠? 구하세요. 이렇게 구하면 끝난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쉬운 거 안 나오고요. 이런 거 나오고 있죠. 기울기는 주어져 있는데 이번엔 지나가는 점이 y절편이 아니라 임의의 한 점이 주어진 거야. x1, y1이라는 점. 이럴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그림으로 이해해보자면 요 점이 x1, y1인데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요 정도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하거든요. 어차피 기울기가 딱 정해졌으면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요 정도 되는 직선은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인데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서 얘를 x, y라고 해보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기울기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m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잡았을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문제에 주어진 m이더라 라는 말이야. 그래서 얘 가지고 기울기를 찾아보면 x-x1 분의 y-y1 얘가 m과 같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분모에 있는 x 빼기 x1을 우변으로 넘기면 y-y1이 m의 x-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y-y1은 m의 x-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건 이번에 기울기 안 나오고요. 지나가는 두 점의 좌표가 나온 건데 x1, y1, x2, y2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도 얘도 이해를 해보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거 두 점 지나가는 직선 찾아봐 하거든요. 당연히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건 세상에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로 딱 결정이 날 거고요.
그럼 구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요 두 점 가지고 기울기 먼저 구할 거예요. 이거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x2-x1 분의 y2-y1 얘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하나 붙잡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야. y-y1은 기울기가 요 따위로 생겼어요. x-x1 이렇게 생긴 거죠. 저기 두 번째 써 있는 거랑 뭐만 다른 거냐면 두 번째 써 있는 건 기울기가 아예 주어진 경우고요. 얘는 점이 두 개 나온 거니까 그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써보면 y-y1은 x2-x1 분의 y2-y1 x-x1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나오는 건 요 두 점이 그냥 저렇게 허공에 떠 있는 두 점이 아니라 하필이면 x절편이랑 y절편이 나오는 경우인데 x절편 a와 y절편 b가 나오는 경우인데 얘는 그림으로 보자면 절편이니까 이제 x축, y축이 좀 필요하겠죠? x축, y축. 그래서 요 점을 뭐 a라고 보고 요 점을 b라고 보고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찾으세요 오니까 얘도 세상에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인데 x절편, y절편이라는 약간 특별한 점이어서 그렇지 이것도 결국 그냥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거든. 이 점의 좌표는 a, 0이고요. 요 점의 좌표는 0, b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거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이거랑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예쁘게 정리를 좀 하잖아요. 그럼 요 녀석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a분의 x 이게 제가 졸릴 것 같아서 그냥 결론만 써드릴게요. 유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거랑 똑같이 구하는 거야. 근데 그걸 정리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얘는 진짜 아주 솔직한 말로 그냥 모양이 예뻐서 외우는 거예요. 외우긴 해야 되거든요. 외워야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외워두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가끔 나오긴 해요. 그리고 해설 같은 데 보면 x절편, y절편이 나오면 다 이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 해설에서.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걸 모른다고 못 풀진 않지만 설명이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모양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주 나중에 혹시 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책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일 거니까 요거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 네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 요 녀석이에요. 당연히 졸업할 때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이 왜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표현하냐면 말한 거냐면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표준형의 경우엔 y절편이라는 것도 결국 그냥 하나의 점이거든요. 0,n이라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 한 점이 하필이면 y절편인 경우가 그냥 이거인 거고요. 얘는 이 두 점 가지고 결국 기울기를 구해서 직선을 만들 거니까 이거랑 다르지 않아요. 이거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데 이 녀석 자체도 애초에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식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이걸 쳐다보고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m이라는 건 기울기인데 이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어디다? x1, y1이라는 점을 꼭 지나가는 녀석이구나. 뭐 이 정도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얘기를 하느라 한참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살짝 얘기를 하고 가자면 책에 보시면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설명을 하고 나서 옆에 있는 예제를 하나 얘기할게요. 이게 말로만 하면 약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책에 보시면 1번, 2번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1번부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대요. 물론 이제 a, b, c 이런 애들은 숫자고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도 숫자일 거고 k는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a 더하기 a 프라임 k x b 더하기 b 프라임 k y c 더하기 c 프라임 k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죠. x도 1차, y도 1차, 뭐 상수항 있으니까.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k의 값이 달라지면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고 그래요. 그죠? 우리 아까 요거 y만 남기고 나머지 이렇게 얘로 나누기 해서 넘기시면 이런 모양의 새가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y, 너무 복잡한데? 아무튼 이게 k가 달라지면 x 앞에 y 앞에 있는 숫자들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그 k랑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 점이 어디냐면 k로 묶어서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도록 하는 점을 찾아보면 그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식을 만족하는 x, y가 될 거다라는 말이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써보니까 뭐야? 얘도 하나의 직선이고 얘도 하나의 직선이에요. 그죠? 이 두 직선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 즉 이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k가 포함되어 있는 녀석의 경우에 k로 묶어서 k가 붙은 거, k가 안 붙은 거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시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이거 두 개 다 만족하는 x좌표, y좌표 찾아보시면 결국 뭐 하는 거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찾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1번 이야기인데 2번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반대로 가는 거야. 이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하나 찾아보세요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찾겠다는 거예요. 두 직선이 나오기를 직선 하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래.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고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는데 두 직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치면 두 직선의 교점이 여기 있잖아요. 이 점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 찾아보라는 거거든. 당연히 무수히 많겠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애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텐데 이 수많은 직선들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다? 바로 이거더라라는 말이에요. 이 직선 뭐였다고?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거든. k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여러 개의 직선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거야. k 값만 잘 찾아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나게 될 문제는 뭐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면서 뭐 0,0을 동시에 지나가는 직선 찾아보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0,0을 지나가는 직선 찾으세요. 이렇게 찾아본다고요. 그러면 k 가지고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한 다음에 x, y에다가 0을 다 대입해서 k의 값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보는 거고요. 문제로 가서 옆에 보시면 996번이라는 거 있죠. 요거부터 같이 몇 개 풀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갈게요. (996번) 먼저 보시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대. 이거는 예제 문제고 연습하라고 나온 거니까 이렇게 알아서 K로 묶어줬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문제들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4 더하기 2kx 5 더하기 3ky 3 더하기 k는 0.
이렇게 생긴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찾으세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얘를 보고 우리 뭐 하는 거냐면 k가 붙은 애들이랑 k가 안 붙은 애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찾을 거란 이야기예요.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어쩔 거라고. k가 변하면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k가 무슨 값을 갖든 항상 이거 만족하는 점 찾으세요니까 얘도 0되고 얘도 0되도록 하는 x, y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식으로 써보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 이거랑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은 0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세요 라는 말이니까 결국 두 직선의 교점 찾으세요 라는 말이 되는 거라고요. 물론 실제로 좌표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찾으셔야겠죠. 뭐 위에 거 2배에서 빼버리면 y가 마이너스 1이냐? 그죠? y가 마이너스 1이고 아닌가요? 뭐 아무튼 뭐야? 마이너스 맞지? y가 마이너스 1이고 x는 1이야? 아닌데? 아니 뭐 아무튼 찾으세요. 알았어.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좌표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게 지금 이런 문제인데 그죠? 섞여 있는 거잖아요. 얘를 진짜 막 억지로 표준형으로 만들면 이거요. 이런 모양새가 되긴 하거든요. y 붙은 것만 우변으로 넘기면 2k-1의 y가 k 더하기 2의 x 더하기 k-1이고 그래서 y라는 게 이건 쓰지 마세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거든. 그러니까 기울기 k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k가 변하면 기울기 달라진다고. y절편도 k가 변하면 달라진다고요. 그죠? k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는 여러 개의 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k 값에 뭐 아무거나 막 대입해가지고 직선을 만들면 어떤 경우엔 이렇게 되고요. 어떤 경우엔 이렇게 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엔 이렇게 되고 어떤 경우엔 이렇게 어떤 경우엔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실제로 k의 숫자들을 넣어서 계산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이 점 찾으세요라는 말이고 이 점 어떻게 찾는 거다. k가 붙은 거랑 k가 안 붙은 거로 나눠서 찾는 거다. k 붙은 것만 살펴보면 x-2y 더하기 1이고 k 안 붙은 건 2x 더하기 y-1이고 그래서 얘가 0되고 얘가 0되도록 하는 x, y 찾으세요니까 두 직선의 교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연립해서 좌표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나온 건 논리를 거꾸로 가져가는 거라고. 직선 두 개 나와 있고요. 요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세요거든요. 물론 이거를 이제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교점 찾을래. 해도 돼요. 두 직선의 교점 찾는 거야. 찾으면 되지.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교점 찾으시고요. 원점 지난데 그럼 0,0 지나고 교점 지나는 거. 점이 두 개 나온 거잖아. 그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셔도 답은 나와요. 여기서는. 직선에서는. 근데 거의 똑같은 게 원에 가면 또 나올 거거든요. 거기선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귀찮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습을 하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찾으세요니까 일단 뭐 생각하는 거다. 2x 빼기 1 이거 하고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1인데 아무데나 k 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다?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찾는 방법이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요? 0,0이라는 점을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0, 0을 다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0이다. 그런 이야기여서 k의 값이 1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k가 1일 때 이 직선이 0,0을 지나가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k에다 1을 대입해보면 2x 마이너스 3y 빼기 1이랑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x-7y는 0이다.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될 겁니다. 그죠? 뭐 y는 7분의 4x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문제가 실제로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될 녀석이고요. 말했지만 요거 원에 가서도 엄청나게 자주 나올 녀석인데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찾는 방법은 K다. 그 얘기예요.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찾는 방법은 뭐다? K다. K다. K라고 대답하시면 아 네가 아는구나 라고 내가 오해는 아니겠지? 생각할 거라고요. K 가지고 찾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거 가지고 해야 될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더 하면 약간 지치니까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가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으니까 이제 두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건 좌표평면에 직선 두 개를 그렸을 때 그 둘이 어떻게 그려지느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크게 보면 원래는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어떻게 했냐면 직선 두 개가 아예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평행한 경우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로 수직인 경우를 따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책에선 다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책에도. 그래서 이제 위치관계는 크게는 세 가지지만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치하는 건 사실은 두 직선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 근데 뭐 직선 두 개 그었는데 일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요거 두 개 가지고 그려볼게요. 책에 평행이 먼저 나오죠.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드네. 평행한 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직선 두 개 그을 건데 좌표 평면에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대. 이런 게 우리 평행한 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평행하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즉 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완전히 똑같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초록색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빨간색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다면 얘네들처럼 둘이 평행한 상태라면 m하고 m'이 완전히 같은 상태일 거다라는 거예요.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고요. 대신에 y절편인 n과 n'은 서로 달라요. y축이랑 만나는 점은 다르겠죠. y축이 어딘가 있다고 보면 y축이랑 만나는 점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만 같고 y절편이 다르면 둘이 평행하다는 소리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만약에 얘까지도 같아버리면 m이랑 m'이 같은데 n이랑 n'마저도 같아버리면 그때는 기울어진 정도도 같은데 y절편도 같은 거니까 즉 지나가는 점도 같은 거니까 둘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얘는 순서를 바꿔서 이거 얘기합시다.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얘는 그냥 평행하지만 않으면 돼요. y절편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고 그냥 m하고 m'이 서로 다르기만 하다면 알아서 저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교점이 한 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두 개도 교점을 살짝 생각해 보고 가면
첫 번째 평행한 건 교점이 몇 개란 이야기예요? 이거 빵개예요. 얘는 교점이 몇 개예요? 셀 수 없이 많죠. 무수히 많다 그런 이야기고요. 얘는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옛날 말로 직교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가 이렇게 생겼을 때 또 하나가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뭐냐면 기울기 m이랑 m'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면 둘이 수직으로 만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초록색 직선이 있고 빨간색 직선이 있는데,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 요거 분의 요거라고 봅시다.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생각할 건데, 수직으로 만났다는 건 얘를 90도 돌리면 겹친다는 이야기니까 요 하얀색 삼각형을 90도 돌리잖아요. 그럼 요리로 이렇게 가게 될 거거든요. 요렇게. 그죠? 그럼 봐. 요 선분의 길이를 A, 요 선분의 길이를 B라고 보면 요거 돌려서 이제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런 이야기인데, 선분의 길이가 요 초록색 기울기는 얼마냐면 A분의 B예요.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기울기가 될 거니까. 그럼 빨간색 선분의 기울기인 M'은 뭐냐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고 치면 X좌표는 B만큼 늘었는데 Y좌표는 A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A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뭐 반대로 여기서 간다고 치면 X좌표가 B만큼 줄었고 Y좌표는 A만큼 늘어난 거니까 뭐 마이너스 B분의 A다 이렇게 하셔도 되죠. 어쨌든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를 A분의 B라고 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 둘이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돼버린다고요. 그죠? 수직인 직선 둘은 기울기를 곱하면 항상 마이너스 1이고요. 반대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둘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물론 얘는 말한 것처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아주 특별한 녀석으로 나오는 녀석이니까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여기 위에 써 있는 게 우리 이제 아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표준형이라고 말했던 거,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긴 거였다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한쪽으로 다 모아서 는 0 이런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y가 2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도 직선이지만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얘랑 둘이 완전히 똑같은 직선을 나타내는 거야. 그죠? 그냥 표현하는 방법만 좀 다른 건데, 이 직선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초록색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럼 빨간색 직선은 a'x, b'y, c'은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직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식을 쳐다보고 얘인지 이런 상태인지를 찾아낼 수 있더라라는 건데, 그걸 찾아내는 방법은 결국 얘를 기울기를 좀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써서 저리로 가져갑시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직선을 y는 2라고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생겼거든요. by만 남기고 나머지 우변 넘긴 다음에 b로 나누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여기에 프라임만 이렇게 붙으면 될 텐데, 그럼 첫 번째 것처럼
기울기가 둘이 같다는 건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같더라 이런 의미예요. 네, 이거 약간 꼴보기 싫으니까 둘 다 플러스 플러스로 바꿀 거고요. a 프라임을 밑으로 내리고 b를 1위로 올릴 거야. 그러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더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 밑에 y절편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인데 얘도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고 b 위로 올리고 c 프라임 밑으로 내리면 c 프라임분의 c랑 b 프라임분의 b인데 첫 번째 경우는 뭐다? 얘네들이 다르다 그랬거든. 그럼 얘네들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써보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는 같은데 c 프라임분의 c는 다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긴 상태가 뭐냐면 두 직선이 평행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복잡한 소리인데 이거 굳이 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냐면 결국 제가 여기 교점의 개수를 썼잖아요. 그래프 입장에서 교점이라는 건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방정식 근의 개수거든요. 방정식 해의 개수. 얘랑 1차 연립방정식인데 1차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점이 빵개라는 건. 이거 만족하는 애들 그리면 이거고 이거 만족하는 애들 그리면 이건데 평행하다는 건 둘이 안 만난다는 이야기니까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말은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없더라라는 거야.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다고?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은데 C'분의 C가 달라? 그럼 해가 없더라라는 말이에요. 옆으로 와서 무수히 많은 경우는 누구냐면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마저 같은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상 두 개의 식이 같은 식이란 이야기예요. 그냥 실수배 했다는 이야기잖아.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가 같다는 건 그냥 위의 식에다가 실수배하면 밑에 거 될 거야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얘네 둘이 하나의 식이란 이야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그림은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건데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식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였더라 이런 이야기거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건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는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뭐 실수배 한다고 해서 XY가 동시에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해도 하나밖에 없을 거고 그래프도 한 점에서밖에 안 그려진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나온 거 요거 수직 요거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수직이라면 기울기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랬거든요. 그 두 직선의 기울기가 누구였다고?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라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수직이라는 뜻인데 마이너스는 이렇게 없어지겠죠? 플러스로. 그 다음 분모에 있는 b 프라임을 우변으로 던질 거예요. 그러면 a 프라임이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렇게 생겼고요. 요 b 프라임을 또 좌변으로 넘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a 프라임이랑 b 프라임을 더하면 0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하고도 연결해서 교점의 개수 또 해의 개수 이런 거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책에도 보시면 저랑 요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수직인 거 요거 두 개의 순서가 반대이긴 하지만 책에도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 표를 통째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거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혹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 그림 가지고 파악하면 되는데 그림이라는 건 뭐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그림 그려진 거 가지고 둘이 평행하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 그림이 실제로 의미하는 건 어차피 숫자로 나올 거잖아요. 그죠? 주어져 있는 숫자로
두 직선이 평행한 건지 겹치는 건지 아니면 수직으로 만나는 건지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정리가 되어 있는 표고요. 시간이 애매하네. 잠깐 쉬었다가 대표 문제들 좀 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하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잠깐 쉬었다가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합시다.